야, 연일 해가 쨍쨍할 때는 덥네 뜨겁네 하면서 아이고 이제 좀 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네 했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해가 반짝 뜨니까 아이고 이렇게 좋네요. 따뜻한 게 여태까지 며칠 계속 비 맞으면서 젖은 옷가짐이요 오토바이며 그냥 다 말리는 그런 기분이어서 좋네요. 역시 이 햇빛이 없어서는 안 돼요. 매일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 며칠 비 계속 맞으면서 일했다고 이 햇빛이 이렇게 따뜻하고 좋다는 느낌이 팍 드네요. 혹시 오랜만에 좋으니까 기분도 좋네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웬만큼 다 말라서 괜찮은데요, 이 신발이 문제예요. 전 비 오는 날도 슬리퍼나 이런 거 신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발 마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겉에는 말라도 안에가 계속 축축하고 그런 느낌이어서 항상 신문지를 말아서 꼽아 놓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바짝 안 마르면 냄새가 계속 나니까 비 오고 나서 계속 빨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신다 보면 이 발이 좀 망가지는 느낌이에요. 이 신발이 좀 빨리 말랐으면 좋겠는데, 여름에는 뭐 햇빛이 좋으니까 비에 젖었어도 이렇게 신고 오토바이 타고 계속 있으면 금방 마르거든요. 안에도 그렇고 뭐 밖에도 그렇고 잘 마르는데 요즘 같아서는 잘 안 마르니까 오늘 같은 날 좀 바짝 말랐으면 좋겠어요. 오토바이도 비가 폭우같이 오는 날 이렇게 며칠 일을 하면 이런 게 밑에가 하부라든가 바퀴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홀딱 젖고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뭐 물세차를 하는 것 같은 거죠. 계속 물에 튀기고 젖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맑은 날 오토바이가 마르면 왠지 또 잘 나가는 느낌이에요. 오토바이가 이게 깨끗이 닦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잘 나가요, 평소보다. 그렇다고 막 잘 나가는 느낌 때문에 막 쏟아가는 큰일 나니까 이럴 때는 마음을 더 추스려야 돼요. 오토바이가 잘 나가는구나, 그래 적당히 땡기자. 그래서 풀스로틀은 땡기면 안 되고,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만큼 더 안전하게 타야겠더라고요. 오늘도 좀 조심조심 타고 있습니다. 요즘엔 이렇게 이동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네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저런 시스템이 다 있네요. 고령화 시대죠. 저희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인데 저런 시스템이 있네. 참 좋네요. 저런 거는 역시 살기 좋은 노원구입니다. 건강은 항상 변하지요. 좋을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병은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나쁠 때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되는 병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하고 있는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은 위내시경 하면서 발견이 돼서 위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초기에 발견이 돼서 또 지금은 거의 완치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건강검진은 해마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래 살려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워낙에 지금 어리다 보니까 저도 오래 살고 싶죠.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해마다 합니다. 프리로 뛰고 있어도 1년에 11,000콜 이상 탄다 그러면 쿠팡에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쿠폰이라도 주든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사비로 합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런 혜택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아무리 프리로 뛰는 사람이 900콜 1000콜 타면 얼마 줄 테니까 와라, 이거보다는 그냥 꾸준히 장기적으로 그런 혜택이 있고, 물론 1000콜 타서 100만원을 받고 900콜 타서 60만원을 받아서 1년이면 그게 뭐 1000만원이 되고 600만원이 되고 한다고 하면 그 돈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죠. 그만큼 제가 콜을 띄었기 때문에 더 받은 거니까. 어떤 거를 하는 건 똑같은데 그래도 보너스도 있어야 되겠지만, 예전에 성과금처럼 내가 11,000콜 이상 탔으니까 이번에 너희 건강검진을 좀 받아라 그러면서 건강검진 쿠폰 주고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냥 느낌상 괜히 돈으로 나를 끌어들이고 부리는 느낌보다는 힘들게 일하는 입장을 좀 고려해주고 이해해주면서 뭔가 좀 혜택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합니다. 어쨌든 건강검진은 해야 된다는 거고요. 건강은 해마다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이 배달 일은 정말 나빠지는 것 같아요. 뭐 척추도 그렇고 관절이며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오토바이는 대기에 있는 매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마시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지나 이런 게 또 좋아질 수도 없고 어려운 직업이죠. 그런 반면에 그렇게 뭐 수입이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거나 그렇진 않고, 뭐 코로나 때 잠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네, 뭐 1,500을 버네 이랬었는데 그것도 정말 잠깐이었지. 그렇게 또 다 모든 라이더분들이 그렇게 벌지는 않았어요. 못했죠. 그렇게 그만큼 확 늘어났거든요. 어쨌든 그걸 다 나눠 먹기를 하게 됐었는데 그것도 잠깐이고, 그러니까 다른 직업에 비해서 그렇게 수입이 좋지는 않아요. 그냥 금액적으로만 보면 다른 월급 생활 하시는 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노동 강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월급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에서 해주는 다른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혜택들 때문에 뭐 금액적으로만 따져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회사가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처럼 해마다 바뀌는 그런 변경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들은 어느 주기마다 검사를 하거나 체크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20살 이후 성인이 돼서 안 하는 검사가 2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IQ 검사하고 성격. 저는 여태 예전에 IQ 검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그때 IQ 검사를 하고 거의 IQ 검사를 해본 적이 없죠. 그리고 성격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따로 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성격은 뭐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렇게 검사를 해서 한 게 요즘에는 좀 하려나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이든 사회든 간에 시간과 내 수고를 그쪽에 투자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2가지를 안 하는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것도 같은 게 IQ도 뭐 변할까요? 안 변할 것 같아요. IQ는 그냥 계속 그대로 가는 거고, 성격은 그냥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냥 유전,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이고, 둘이 만나서 만들어낸 자녀들은 그냥 우리 2사람의 이 성격을 섞어서 믹스해서 나온 거죠. 그 중에 엄마든 아빠든 한쪽의 성격을 좀 더 많이 물려받아서 나온 걸 수도 그런 상황인데, 뭐 항상 그렇죠. 집에서 아이들하고 어떠한 트러블이 생기면 네 놈의 성격은 왜 그러니? 누굴 닮아서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은 항상 안 좋은 건 저고 좋은 건 아이 엄마 쪽인데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 네 아빠 닮아서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성격은 어쨌든 뭐 우리가 만들어낸 성격인 거죠. 그래 놓고 너 이놈의 성격은 왜 그렇게 그냥 그 모양이냐고 아이들을 혼내면서, 결국에 아이는 혼나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따져보면 그렇게 성격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엄마하고 아빠, 가해자가 엄마랑 아빠인데 거꾸로 죄송하다고 하는 건 아이들이 죄송하다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아이들이 그걸 어리니까 그렇지 알면 되게 억울할 거예요. 아니면 억울한데도 참는 거지. 성격과 IQ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상수예요. 변하지 않는 수.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데 뭘 하고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상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MBTI 성격으로 보면 저는 I예요. E형이 아니고 I형에 거의 속해 있고, 대부분 I형이라고 하면 내향적이라고 해야지 맞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E형은 적극적인 것 같고 I형인 사람은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거의 혼자 있는 것을 좀 더 좋아하고 생각하고 사색하는 걸 더 좋아하고 그런 성향이 맞죠. 세일즈를 한다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I형보단 E형이 낫지 그 일을 하기에는,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세일즈를 했습니다. I형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I형이냐 E형이냐가 이 일을 하냐 못하냐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어떠한 일을 하는데 어떠한 성향의 성격을 갖고 있든 다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한 다음에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지고 이게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될 때 일을 하는 성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느리다라는 생각을 하죠. 많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슨 물건을 팔아야 되거나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좀 느리게 스타트가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 나중에 성과를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요. 비슷하거나 내가 어쩔 때 많이 할 때도 있고 이 형이 많이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성격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도 너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다, 변한 것 같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말도 좀 많이 하고 성격이 변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맞춰진 거죠. 맞추고 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나의 성격과 반대되는 성향을 내보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완전히 이 성격 검사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원래의 그 성격이 나올 거예요. 검사 결과가.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자기 성격 그리고 자기 성향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는 아니니까 대부분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일을 하는데 정말 그 방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우리 집은 아이 엄마랑 저하고 대화를 하는 걸 보면 대부분 우리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다툼이 아닌 언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 엄마하고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 뿐인데 결국에는 합의점이 없죠. 거의 합의점을 못 찾고 그 대화를 끝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저도 그렇고 아이 엄마도 그렇고 하는 말이 진짜 성격 이상하네, 나랑 진짜 성격 진짜 안 맞아, 이런 식의 얘기를. 그때만 성격이 안 맞는 거고 다를 때는 또 그냥 잘 지내고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성격이 안 맞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엄마랑 저랑 교육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른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합의점이 안 나오고, 합의점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합의점이 안 나오니까 그 관점이 다른 걸 그냥 성격에다 돌리는 것 같아요. 성격이 그냥 서로 안 맞는다고. 성격은 웬만하면 그러니까 물에 우유를 타듯이 그렇게 그냥 섞여서 무난하게 그 맛을 그냥 원래 우유 맛이 좀 떨어지긴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맛을 내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는 게 그냥 성격을 맞춰서 사는 건데, 대부분 이혼하시는 분들도 그 사유를 적어보면 성격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별을 했다, 뭐 이혼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따지면 그게 성격 차이는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누가 만약에 제가 쉬는데 나가서 영화 보자 그러면 차라리 저는 집에서 야 그냥 넷플릭스나 틀어놓고 영화 보면서 팝콘 먹으면 되지 뭘 밖에 나가냐, 이런 성향이에요. 뭐 지금 이 일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원래 그랬어요. 그냥 극장보다는 그냥 안에서 비디오 보고 아니면 DVD 보고 하는 걸 좋아했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밖에서 쏟는 에너지보다 그냥 안에서 내 에너지를 쏟는 게 낫지, 좀 밖으로 나가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죠. 그 여행도 내가 좀 익숙한 곳을 가길 원하고, 좀 새로운 곳을 갈 때는 좀 생각을 하고 내가 거기 가서 뭘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거 길잡이를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는 스타일이고,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캠핑을 또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 캠핑을 좋아합니다.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캠핑을 좋아해요. 외형적이지 않은데도 캠핑을 좋아해요. 근데 그 캠핑을 사람들이 많고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곳에서의 이런 캠핑이 아니라 저 혼자만의 조용한 곳에서의 솔캠, 이 부분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것도 캠핑이고 막 정형화되어 있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하는 것도 캠핑이고, 두 개 다 캠핑이지만 좀 다른 개념의 캠핑이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그냥 캠핑에 대해서 쭉 얘기해라 그러면 못할 수 있는데, 솔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를 잘
잘 할 수 있으니까, 내향적인 사람이니까 캠핑을 안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캠핑을 좋아하는데 조용하게 하는 그런 혼자만의 캠핑을 좋아하는 거고, 그렇듯이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에 따라서 그 캠핑 방법을 좀 달리할 뿐이지 좋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될 수 있으면 그래도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 거지. 오늘은 또 무슨 날이 났나요? 콜이 전혀 붙질 않네요. 아침 시간에는 좀 붙었었는데 지금 점심 시간인데도 디콜을 안 붙이네요. 콜이 없는 건지 아니면 플러스나 플렉스 분의 기사분들이 이제 다 나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정말 점심시간 치고 콜이 너무 없네요. 점심시간 한 11시 10분 20분쯤에 콜을 주면 계속 붙여서 제가 저녁 먹으러 갈 때까지는 콜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한 콜 하고 또 참을 이동을 해야 콜을 받고 할 수 있고 이러네요. 수수료 단가도 떨어져 있고, 지금 며칠 비 오면서 좋은 시절 보냈죠. 콜비도 괜찮고 콜도 많고, 뭐 일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런 거야 원래 뭐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힘든 건 다 아는 거니까 콜비 좀 좋고 했는데, 오늘은 콜비가 아주 그냥 바닥이네요. 바닥을 기고 있어요. 콜도 없고 콜비도 바닥이고, 좀 힘드네요. 오늘 열심히 일했다고 오늘은 좀 쉬라는 것 같네요. 이런 날은 그러면 그늘에 가서 좀 앉아서 쉬어야죠. 뭐 콜을 뭐 계속 타고 다닌다고 해서 콜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여기 콜이 좀 있는 곳이니까 앉아서 대기하다 보면 장거리 콜이든 뭐 주겠죠. 요즘엔 그늘에 앉아 있으면 시원하고 좋아요. 날씨가 이렇게 밖에 있을 때는 이 햇볕이 따가운 햇빛인데 그늘에 들어가면은 서늘해요. 한참 앉아 있으면. 콜이 들어왔네 또 쉬려니까. 오늘 진짜 콜비가 너무 짠데요. 2,700원짜리도 떴어요. 이거 좀 심한데요 오늘. 저번에도 이게 쿠팡이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맞춰놓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이 없다 보니까 뭐 비 오는 날 그냥 확 띄워줬다가 비 안 오는 날은 원래 줘야 되는 금액에서 그냥 또 더 깎아서 수수료를 주니까 이거 뭐 오늘 받을 거 어저께 받은 것 같아 느낌이요. 2,700원 콜은 좀 그렇다. 아무리 가까워도.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분께서 3,000원짜리 콜은 진짜 받지 맙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싸다고 생각하는 건 받지 말자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또 받아버렸네요. 이거 참 죄송합니다. 뒷콜을 계속 안 줘서 그늘에 좀 쉴까 싶었더니 그때 콜을 주기 시작해서 지금은 또 계속 뒷콜을 주네요. 그래서 그늘에 쉴 틈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신호대기 하면서 지금은 나무 그늘 아래에 서 있는데 시원해요. 날씨가 정말 이 그늘 아래는 선선하고 시원하네요. 땀이 식을 정도로. 햇빛은 아직 따갑고요. 그늘에는 있을만 하네요. 오늘 쿠팡 진짜 단가가 미쳤네요. 지금 멀티콜을 잡았는데요. 근데 5,100원이에요. 이게 근데 솔직히 5,100원이면 한 콜당 2,500원은 그냥 좀 넘겼다고 주는 거죠. 2,55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 콜당. 근데 이 정도의 수수료면 넘어져서 코 닿을 때쯤 돼야 그 정도 되는 건데, 당국역에서 노원역 갔다가 중계역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콜이 제가 또 투덜대긴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니까 쿠팡 수수료가 미쳤네요. 이거 다시 보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배달지가 태릉 입구역을 좀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 콜 요금으로 두 콜 가고 있는 거네요. 쿠팡 진짜 자기 주머니 좀 텁시다 우리. 이거 조삼모사도 아니고 말이야. 비 오는 날 좀 올려줬다고 맑은 날 4살 깎아서 지금 비 오는 날 받은 거 채우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요즘 맥도날드 뭐 행사 하나요? 가는 곳마다 맥도날드는 그냥 조리 지연이 계속 15분 정도는, 매장 주문도 많고, 이거 참 맥도날드 지금 한 3군데 갔는데 3군데 다 그러네요. 이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조리 지연되면 답이 없는데 오늘 정말 그것 때문에 시간이 엄청 소비되네요. 제가 봐도 인턴이 좀 약간 서툴렀어요. 일이 빠릿빠릿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은 아니고 되게 이 사람 지금 처음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선배되는 사람 그 표정이 정말 그 짜증내야 하는 그 표정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마스크를 썼는데 인턴이 일이 자꾸
자꾸 꼬이니까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자기도 분명히 저 시절을 보냈을 텐데 그냥 뭐라고 하진 않는데, 근데 그 와중에 매장에서 드시는 아주머니인데 이 햄버거가 양쪽으로 소스가 다 묻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하면서 소스가 햄버거 겉으로 나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묻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와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바꿔줄 것 같은 상황인데 다짜고짜 그냥 오자마자 신경질을 내더라고. 이거 먹을 수가 없다고. 이게 다 묻어가지고 어떻게 먹냐고. 근데 한 입 깨 무셨더라고요. 보니까 햄버거를. 그래서 이거 다 바꿔달라고 막 인턴 여직원한테 계속 뭐라고 하니까 그 선배가 이제 먼저 그러시냐고 저희가 그럼 다시 만들어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수그러지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게 다 묻어서 먹을 수가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뭐 안 해줄까봐 그런 건지 그냥 막 그 일이 지금 서툴러서 바빠 죽겠는 그 사람한테 그래 버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도 그 아주머니의 행동이 별로더라고요. 꼭 저렇게만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묻힌 것도 아닌데 어쩔 줄 모르고 막 쩔쩔매는 그 모습이 예전에 일을 처음 배울 때의 모습도 좀 생각이 나고, 항상 옛날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 아주머니도 제가 보기에는 기다렸다가 그 햄버거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워낙에 매장에 주문이 많다 보니까 한참을 기다려서 드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한 입 깨물다 보니 손에도 묻고 입에도 묻고 이거 사방팔방 소스가 다 붙어 있어서 와서 뭐라고 한 것 같긴 한데, 저희도 뭐 이 배달을 하다 보면 오래 기다려야 될 때 엄청 짜증이 나요. 배우는 사람이 서툴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주문량이 많아서 그런 거지 그 사람 일이 서툴러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자꾸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언제 나와요 라고 물어보기가 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안 물어보게 되고 뭐 이렇게 넘기고 하는데, 또 어디 매장을 가도 일부러 늦게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쁘고 뭐가 꼬여서 밀려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거지 일부러 이 사람들한테 늦게 줘야겠다 뭐 그런 사장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없지요. 어떤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가서 받아야 될 사람과 그걸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사람과의 그 입장에서의 차이 때문에 약간의 오해도 항상 생기죠. 어떨 때는 픽업 매장에서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한마디 물어봤을 때 죄송해요 지금 너무 밀려서 늦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죄송해요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퉁명스럽게 하는 직원도 있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밀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 입장과 내 입장이 다 다른 입장인데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더 화가 나죠. 그 사람이 밉고 짜증나고 어떨 때 진짜 뭐라고 해주고 싶은데 그래 봐야 그런다고 한들 내가 풀리고 안 나올 음식이 지금 더 빨리 나올 것도 아니고 해서 속으로 삭히고 하긴 하는데요. 그런 게 이 일의 감정노동이라고 하면 감정노동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하늘이 진짜 가을 하늘이네요. 구름이 어떻게 저렇게 누군가 이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가 망치어서 꼭 틀어놓은 것처럼 구름이 저렇게 싹 번져 있네. 지금은 내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지만 저 하늘이 비행기 타고 바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딱 저 모습이었는데 하늘이 바다 같네. 파란 게 가을로 깊어질수록 하늘이 더 파래지고 높아질 텐데 하늘은 정말 가을 하늘이 이쁜 것 같아요. 하얀 구름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떠 있으면 그 하늘의 모습이 그렇게 이쁜 것 같아요. 저런 자연의 그림은 정말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려낼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따라 그리려고 해도 표현이 될 수가 없죠. 뭐 어떻게 어떤 재료로 그려도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AI가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아마 저런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거예요. 아직 살아있네. 감성이 살아있어. 이렇게 느끼는 거 보니까 저 하늘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갖고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예술적인 부분에서는 인간의 감성이 갖고 있는 표현력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AI가 그려놓은 그림을 가지고 사람의 각각 다른 감성대로 그 그림을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각기 다른 느낌으로 지금의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를 표현해 달라고 AI한테 이야기를 하면 정확히 그걸 그려내 줄 수 있을까? 뭐 어쩌면 그려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전에 빌 게이츠가 MS-DOS 시절에 미국을 메모리 시장에서 20년 이상을 뒤처지게 한 당사자니까요. 메모리 카드가 640kB를 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0년 동안, 향후 20년 동안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기가바이트를 이야기하는 세대잖아요. 킬로바이트, 메가 640메가도 아니고 킬로바이트를 넘을 수 없다고 장담한 사람이 있어서 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먹고 사는 거긴 한데, 미래를 너무 과소평가한 나머지 벌어진 일이니까 AI에 대해서 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뭐 한 가지의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변화할 미래에 대한 생각을 되게 과소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현재를 지킬 수 있는 최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뭐 AI 때문에 큰 돈을 벌거나 크게 성공하지 않았는데 AI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 오늘 쿠팡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콜 거리도 그렇고요, 콜 요금도 그렇고 계속 연결되지도 않고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인데 멀티콜을 4,700원짜리를 주네요. 그래서 이게 쿠팡이 이제 미쳤구나 그 생각에 오늘 오후 일은 여기서 일을 접기로 했습니다. 이거 어제하고 오늘하고 계속 전반적으로 쿠팡이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면서 자꾸 일을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게 만드네요. 계속 수락산에서 멀티콜을 받아서 신내역 우디안 아파트를 마지막 배달지로 갖다 줬는데 이걸 8,000원에 왔단 말이죠. 다른 데로 보내줘야 되는데 계속 구리 쪽으로 보내는 걸 4콜을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콜을 주기더니만 멀티콜을 4,700원.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 싶은 거죠. 이런 식으로 뛰게 되면 차라리 들어가서 좀 쉬다 나오는 게 저녁 시간에 다시 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살을 깎아놓고 나서 뭐 추석 때라든가 한겨울에 깎아놓은 살을 다시 붙여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쿠팡만 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지 배민도 마찬가지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거의 비슷한 사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회사든 간에 그 직원들이 정말 일할 만 나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을 하기 싫게 만드는, 너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없을 줄 알고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깝네요. 콜비라 이 상황이 많이 안타깝네요. 많이. 이게 제 몸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정상 컨디션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이런 콜비도 이 정도여도 다녀도 되게 계속 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이게 제 몸 상태가 지금 컨디션이 내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이게 몸이 축나는 게 느껴지니까 그런 콜비들이 너무 싸게 느껴지고 계속 싫어지는 거죠. 사업주가, 쿠팡이. 오늘 진짜 이렇게 콜이 없네요. 너무 없네요. 계속 연속해서 들어오는 횟수가 아주 드물어요. 오늘은 콜도 없고 수수료도 시급 지금 11,000원 간신히 넘는 그 정도고요. 들어오면 다 이렇게 2,700원, 3,000원 이래요. 힘들다 오늘 오늘은 너무 콜이 없네요. 벌써 저녁을 먹을 시간인데요. 이 시간까지도 티콜을 붙여주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녁을 먹고 다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시급 11,000원이 정말 억지로 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콜도 없고 단가도 싸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저녁에 또 어떻게 될런지 일단 저녁 식사를 하고 일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단가가 좀 약하고 콜도 없으니까 좀 힘이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저녁에는 그래도 좋겠지,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좀 해야겠습니다. 낙천적인 사람하고 낙관적인 사람하고 좀 다른데,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좀 많겠지라는 생각으로 저녁을 먹고
야간으로 들어올 거고요. 이 낙천적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없죠. 근데 낙관적인 사람은 스트레스는 받는데 그걸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이겨낸다고 하네요. 그런 사람들이 발전도 하고 결국에는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제가 저녁을 먹고 7시부터 콜을 다시 타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거의 3시간 정도 콜을 탔는데 낮에 11,000원이었다면 지금 한 12,000원 고선에서 12,000원 조금 넘고 13,000원 정도는 안 되고 이 정도로 뭐 콜이 그렇게 오르질 않았네요. 콜비가. 그리고 콜도 계속 뒤에 연결해서 가는 게 아니고 끊겼다 다시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콜이 많이 빠진 건지 아니면 콜을 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콜 배정이 안 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또 오늘은 하루 수입이 평소보다 확실히 줄었네요. 오늘은 뭐 15시간을 타도 평소 12시간 탄 거보다도 못한 만큼 수입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유난히 오늘따라 그러네요. 콜이 없고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이제는 새벽에 일을 하려면 긴팔을 입어야겠네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달려보니까 긴팔도 아니고 반팔을 입고 계속 일을 했는데 날씨가 이제 추워졌네요. 새벽에는 이제 반팔을 입고 일을 못 하겠어요. 오늘 스스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원래 맞춰야 될 시간에 못 맞추고 이게 또 항상 돈을 쫓아다니지 말자고 다짐을 하는데도 평소에 했던 그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 또 나도 모르게 그 금액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늦어졌네요. 돈을 쫓아다니면 이렇게 내 시간을 돈이 끌고 다녀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 또 오늘도 제가 끝내야 될 시간에 못 끝내고 이번 콜을 마지막으로 끝내야겠네요. 지금 1시가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또 수수료가 오늘 워낙에 안 좋아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돈에 쫓아다니지 말자고 한 나의 다짐을 지키지 못해서 반성하고요. 다음엔 뭐 내일은 더 좋은 수수료로 일을 시키겠죠. 기대로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한 새벽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